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79회차 국내 축구 총 5경기 분석 진행해보겠습니다. 김천 상무는 최근 상성면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를 견고히 하고 후반전에 승부를 보는 운영 방식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대전전에서는 교체로 들어간 최기훈이 2골에 모두 관여하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구를 상대로 최근에는 다소 고전했으나 이는 대구가 과거의 보수적인 전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구는 박창현 감독 부임 이후 공격적인 팀으로 변모했기 때문에 김천이 상대하기 수월해졌습니다. 대구는 박창현 감독의 지도 아래 에너제틱하고 공격적인 팀으로 변했습니다. 울산을 상대로도 강한 압박을 통해 주도권을 쥐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전에서의 처리 미숙으로 인해 공격력에 기복이 있습니다. 울산이 템포를 늦추고 중앙을 막아버리자 대구는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구는 김천의 선수비 후역습 전략에 맞서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김천이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천은 수비와 역습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며 대구의 공격적인 스타일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는 공격적인 스타일로 변모했지만 문전에서의 결정력이 부족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대구는 김천의 견고한 수비를 뚫지 못하고 오히려 역습에 의해 실점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김천이 수비와 역습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우세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 현대는 김두현 감독의 잠그기 전술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하위에 랭크된 전북은 승점을 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수비진의 안정감 부족이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핵심 수비수 홍정호가 여전히 부상으로 7월까지 출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자룡과 정태욱은 실수를 자주 범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티아고가 오랜만에 골을 기록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였지만 불과 4분 만에 오베르단에게 실점을 하여 승리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서울은 최근 경기력이 매우 좋습니다. 김기동 감독은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전술을 한번 맞추면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의 성적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링가드도 PK로 데뷔골을 기록하며 스탯으로 설명되지 않는 좋은 경기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은 울산과 전북 두 현대가 팀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전북을 상대로는 2017년 이후로 승리가 없다는 점이 징크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팀 전북이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다고 해도 이러한 징크스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서울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북이 실리적인 운영을 시도하겠지만 수비진이 버텨주지 못하면서 잠그는 전술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반면 서울은 플랜 A를 구성하면서 경기력을 서서히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징크스가 신경 쓰인다면 핸디캡 적용도 추천할 만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 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세요. 김포는 천안을 상대로 전반적으로 우세한 흐름을 잘 잡아왔습니다. 김포는 수비를 단단히 한 뒤 역습을 노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천안이 하프스페이스에서 보여주는 수비 능력이 약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포가 홈 경기에서 공세를 펼치는 타이밍이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김포는 공세를 퍼부었으나 동점 골 이후에는 추가 득점을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천안은 의외로 원정 경기에서 강세를 보이는 면모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도하는 경기에서는 실점률이 높아지고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점유를 포기하고 역습에 집중하는 상황에서는 강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김포를 상대로는 기본적으로 역습 성향의 상성을 극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포가 공격적으로 나올 때는 천안이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성 측면에서는 김포가 천안을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가 홈에서 공격 타이밍을 잡고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천안도 화력전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천안은 원정 경기에서 역습을 통해 안정적인 경기력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 이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김포가 상성에서는 앞서 있지만 천안이 원정에서 역습을 통해 경기 흐름을 뒤집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두 팀 간의 경기는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은 수비를 견고히 하고 역습을 노리는 팀에게 약점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양 측면 수비수들이 수비의 강점을 보이지 못해 역습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의 경우 경기 자체를 매우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편이기 때문에 홈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부산이라도 성남을 상대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최근 두 차례 맞대결에서 부산이 모두 승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남의 문제점은 수비입니다.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며 수동적인 플레이에서 벗어난 점은 긍정적이지만
미스가 잦아 상대에게 역습 기회를 많이 허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드필더들까지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리스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숫자가 2명으로 부족해 중원에서 상대를 저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부산이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이 공격적으로 나서는 편이라서 부산과의 상성에서는 다소 불리합니다. 부산은 공격적인 팀을 상대하는 것을 오히려 선호하는 팀입니다. 물론 부산의 측면 수비력에는 의문이 있지만 성남도 빌드업 과정에서 미스가 잦아 역습 기회를 부산에게 내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경기는 많은 골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부산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의 공격적인 성향과 부산의 역습 능력이 맞물려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입니다. 대전은 현재 공격수들의 이적 소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이미 임대로 팀에 합류했고 야구도 안양에서 영입할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황선홍 감독이 현재 공격수들의 부상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엔트리에서 공격진이 완전히 파괴된 상황에서 새로운 이적 선수들이 팀에 합류하면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팀 적응이라는 변수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수원은 현재 상성에서 좋은 상대를 만났습니다. 특히 대전의 공격력에는 의문이 많고 수원은 수비를 중시하고 후반에 공격을 가하는 스타일입니다. 이승우와 손준호는 후반에서 나와 폼을 잡고 있으며 여전히 전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수원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이 공격수를 대거 데려온다 해도 팀 적응이라는 요소가 여전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수원은 수비를 강화하고 후반에 손준호와 이승우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원이 특히 후반에서 경기를 결정짓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징조로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